이제 행렬과 선형 변환의 마지막 부분인 역행렬인데요.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역행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적합한 FEM에서 어떤 모델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풋으로 정해져 있는 물리량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경계 조건을 정해주고 뭘 해주고 하다 보면은 x가 미지수가 되는 거죠. b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값들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a를 역행렬을 구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주면은 이 연립 방정식의 해 x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 x라는 게 뭐 변형에서의 변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값이든 상관없긴 하겠지만 이렇게 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드디어 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이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진짜로 역행렬을 하나 구해 보도록 합시다. 역행렬을 구하긴 할 건데 너무 큰 역행렬은 또 못 구하기 때문에 손으로 작은 걸 할 거예요. 얘를 가지고 역행렬을 구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원래는 행렬 관련해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울 때는 그 다음에 저게 뭐였더라? 순서를 바꿨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얘랑 얘는 서로 자리를 바꿔주고 여기 대각성분에는 마이너스를 해주고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만이에요. 3/3에서는 또 다르겠죠. 어쨌든 역행렬을 구하는 식이 이거였어요. 옛날에 그냥 주입식 교육을 했을 때. 그럼 디터미넌트 여러분들 계산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가? 그럼 안 되는데? 아니다, 미안. 얘랑 얘가 순서를 바꿔주고 여긴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우선 한 가지는 알고 시작합시다. 다시 설명을 하지만은 이거는 그냥 그 일반적인 2x2 행렬, 2 곱하기 2 행렬에나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진짜 역행렬인지 보려면은 계산을 해주면 되죠. 진짜 역행렬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은 알죠? 2x2 행렬에 대해서 뭐 이거를 지금 대학교 4학년 2학기 수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뭐 그 뒷부분이 중요하니까. 아니다, 서로 순서를 바꾼댔죠. 저도 이런 식으로 푸는 일이 거의 없어서 잘 헷갈리는데 우선 이걸 했어요. 그거 말고 그러면 더 큰 행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아니면은 그냥 임의의 아무 행렬이나, 요거는 사실 뭔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외워서 쓴 거지. 이게 뭐 원래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이 나오나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가우스라는 사람이
조단 소거법이라는 거를 개발을 합니다. 가우스 조단 소거법은 뭐냐면요. 행렬을 하나 놓고 그 옆에다가 단위 행렬을 하나 놔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좀 더 원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에서 서로 행끼리 뭔가 더해주고 곱해주고 행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련의 계산식들이 사실은 어떤 행렬에 다른 행렬을 곱해주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말이 너무 이상한가? 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얘를 곱해주면은 서로 두 개의 행을 뒤집어준 그런 계산이 돼요. 이 행렬을 앞에다가 저 행렬을 곱해줌으로써. 그럼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얘는 어떤 의미가 돼요? 둘이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아랫줄에서 둘이 바꿔준 다음에 아래에 있는 줄에서 위에 있는 줄을 빼준 느낌으로 빼준 것처럼 계산이 되죠. 앞에다가 이 행렬을 곱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렬에 대해서 그 행들끼리 가지고 뭐 서로 더해주고 빼고 얼마를 곱하고 나누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앞에다가 다른 행렬을 곱하는 걸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첫 번째 행이랑 두 번째 행끼리 뭐 서로 더해주세요.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을 빼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걔를 이렇게 좀 공학인처럼 차갑게 행렬을 곱하는 걸로 대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A라는 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행렬을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손을 대요? 여기 두 개 행이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어요. 걔네들 행을 어떻게 잘 손을 대가지고 얘를 단위 행렬로 만들었을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행끼리 서로 더해주고 빼고 뭐 행끼리 곱하진 않죠. 행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하거나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얘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뭐가 돼요? 앞에다가 이렇게 행렬을 하나하나 곱해주면서 계산을 하는 과정이 되고 그게 다 합쳐놓으면은 역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i에다가 여기 가는 뭐 프로세스가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i에다가 그 알파를 똑같이 해주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요 알파라는 프로세스가 사실상 a의 역행렬을 곱해주는 거였잖아요. 이 행렬에다가. 그래서 얘가 나왔잖아요. 그럼 i에다가 a 역행렬을 곱해준 거니까 a 역행렬만 우리가 순수하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 아이디어가 가우스 조단 소거법이고 실제로 하나 해볼게요. 다 지우고 그냥 할게요.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이렇게 놔두고요. 가우스 조단 소거법에서는 옆에다 얘만 할 게 아니라 옆에다가 똑같이 단위 행렬을 하나 놔줘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 왼쪽 거만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걔네들을 어떻게 바꿔서 최종 목표는 옆쪽 애를 얘로 단위 행렬을 바꿔주는 게 최종 목표가 돼요. 그럼 요 오른쪽에 뭔가 남겠죠. 걔가 뭐가 돼요? A의 역행렬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얘를 0으로 만들어 주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뭐 취향에 따라서 둘이 뒤집어도 되고요. 제가 뒤집었나? 네, 뒤집었네요. 그러면 한번 뒤집어 봅시다.
서로 뒤집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뒤집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를 계산을 해준 거냐면은 아까 행끼리 뒤집는 행렬 있다고 했잖아요. 얘를 곱해준 거예요. 원래는 앞에다 얘를 곱해준 거겠죠. 그럼 얘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은 뭐 시간 걸리니까 안 할게요. 앞에다 얘를 곱해준 거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제가 수업 자료에는 말로 써놨는데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쓸게요. 행렬로. 그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여기 앞이 1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럼 뭐 똑같이 2분의 1로 나눠줘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얘를 빼줘 버려도 되겠죠. 여기에서 얘 빼면 앞이 1이 되니까. 이렇게. 그럼 첫 번째 행을 두 번째 행 걸로 빼준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에서 빼준다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나요? 실제로 그 계산 되는지 봅시다. 아니다. 얘가 아니네요. 미안.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얘가 여기 붙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 붙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뭐 2, 1, 1,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왜 안 맞지? 이러면은 여기가 맞구나. 저도 헷갈리네요. 그럼 계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참 좋겠죠. 얘를 0으로 만들려면은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그렇게 풀었죠. 이 행렬을 여기 앞에 놓고 곱해준 거가 제가 나오겠죠. 네, 실제로 나오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얘가 1이 돼야 참 좋잖아요. 3분의 1만 곱해주면 되죠. 얘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만 해주면 돼요? 여기 얘에서 얘 빼주면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겠네요. 그러면 빼주는 게 아니라 둘이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1, 1, 0, 2를 앞에 곱해준 꼴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거 맞는 것 같고, 뒤쪽도 계산해 보시면은 그냥 있는 거 보고 쓸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서 했던 이 길다란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되죠. 얘가 원래 행렬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행렬 그 앞에서부터 하지만 여기서 지금 뒤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A라는 행렬에서 서로 뭐 줄을 바꾸고 얼마를 곱하고 더하고 등등 행끼리 더하고 등등을 쭉 계산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스텝을 앞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거를 똑같이 아랫부분 지울게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얘네를 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단위 행렬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앞에 이거를 곱해주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해놓고 보니까 역행렬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를 구하긴 했는데 가우스 조단 소거법에서는 우변에 얘가 나왔잖아요. 오른쪽 매트릭스의 오른쪽에 얘가 나왔으니까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A 대신에 1002를 똑같이 넣어준 거예요. 이거 계산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거를 얘한테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다도 한 거죠. 그럼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잖아요. 쭉 했던 과정들이 우리가 중간 과정을 매트릭스로 표현은 안 했죠. 그냥 똑같이 하나하나 스텝만 밟았죠. 그럼 얘 곱하기 얘는 뭐가 돼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하면은 원래는 이게 있었는데 얘를 거치면서 역행렬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는 최종 결과, 뱉어내는 최종 결과물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렇게 구한 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아니면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법한 그런 2x2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게 가우스 조단 소거법이고, 이제 여기까지 설명은 했는데 지금 쭉 따라와 보면은 고작 2 곱하기 2 행렬에다가 역행렬 하나 구하겠다고 스텝을 5번을 했거든요. 계산을. 뭐 설명하면서 했으니까 좀 길긴 했지만 어쨌든 짧지 않죠. 2x2가 이꼴인데 뭐 3x3다 아니면은 우리가 그 FEM 처음에 얘기했던 5 곱하기 5 행렬이었잖아요. 그거 풀으라고 하면 손으로 풀기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역행렬을 정확히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를 제대로 뽑아내고자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공학적으로는. 수치 해석 측면에서는. 그냥 대충 비슷한 값을 뽑아내어 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반복법이라고 하거든요. 반복법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3x 삼각고 했는데 그것보다 큰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엑셀 가지고 쭉 시 끌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거는 아니고 그냥 3x3 예시로 할게요.
이런 세트가 있을 때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거는 얘잖아요. 아는 거는 이거랑 이거고. 요것이 그대로 하나하나 풀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x1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x1이겠죠? 이렇게 x1, x2, x3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저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궁금한 거는 해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x2랑 x3, x1 우리가 실제로 얼마인지 모르는데 지금 요 식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우스 이제 반복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반복법에서는 x1, 2, 3를 그냥 임의의 값을 하나 넣어요.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요. 뭐 이제 좀 정상적인 값을 넣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번 집어넣었을 때 x1 계산되죠. x2, 3가 진짜 값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도 계산되죠. 1, 3 집어넣었을 때 2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세트는 우리가 맘대로 놓고 두 번째 세트는 여기서 나온 값을 다시 넣어줘요. 그래서 또 계산하면은 세 번째 세트 나오죠. 그걸 쭉 계속 가서 값이 더 이상 안 변할 때까지 가면은 해랑 같더라 라고 하는 게 반복법의 기본 내용이 됩니다. 되게 좀 앞에서 내내 했던 가우스 조단에 비해 되게 좀 허무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그냥 단순 계산을 반복이기 때문에 뭐 엑셀에 집어넣고 돌려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 있고. 그러면은 일반화된 식을 쓰자면은 어깨에다가 n-1이라고 써주는 건 아마 자료에는 n이라고 썼을 텐데 n-1번째 데이터 세트라는 거예요. 반복법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 세트고 그 다음에 얘는 n이겠죠. 그 다음 차수.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n이 증감에 따라서 이 값이 거의 안 변한다면 거의예요. 정확히 안 변하지는 거의 않고 거의 안 변하는 우리가 봤을 때 공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걔가 해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엑셀 놓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차수가 1, 2, 3, 4 올라갈 때 뭐 x1, x2, x3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 FEM 해석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수렴했다고 해요. 컨버지 됐다고 하는데 이 값이 일정한 값으로 가면 n이 더 커져봐야 일정하게 쭉 나오겠죠. 그럼 걔가 이 연립방정식의 이 선형 변환의 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식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죠. 이 식은 여기에서 그냥 정리만 한 식이잖아요. 근데 요 식에서 나오는 x1이 그냥 균일하게 계속 나와요. 요것 값들이 하나의 데이터 세트가 완전히 마련된 거예요. 이거를 잘 만족하는 하나의 데이터 세트가. 그럼 그냥 그걸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반복법이 항상 되지 않는 게 이제 어떤 경우들에 대해서 특히 여기 대각성분이 크지 않은 경우의 행렬들 있잖아요. 대각성분 여기 밑에 거잖아요. 지금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거. 얘가 크지 않으면은
얘 값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크지 않으면은 얘의 변화량이 똑같다고 해도 얘 값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은 값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재수없으면 막 커져요. 그건 우리가 발산했다고 해요.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FEM 계산을 프로그램을 이전에 돌려보신 분들은 계산이 안 되는 경우들 겪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세팅을 잘못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를 잘못 짰을 경우에 격자를 잘못 짰거나 뭐 어떤 값들을 초기 값을 이상하게 넣었다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초기 값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계산이 그냥 발산을 해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애초에 안 되는 모델링일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걸 좀 잘 다듬어 주면은 수렴을 해서 우리가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차수들을 하나하나 가면서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 주는 과정이, 데이터 세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쭉쭉 나와 주는 과정이 자코비라고 하고요. 자코비 반복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좀 더 빠르고 쉬운 게 여기 했잖아요. 이미 x1은 n차 x1 구했잖아요. 여기는 그냥 n을 써요. 그 다음에 x1, x2, n차 구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가우스 자이달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우스 자이달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 데이터 세트를 하나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얘로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차수에서는 얘가 그대로 아니지. 그 다음 차수에서 얘는 그대로 구하는데 얘는 누구를 쓰냐면은 얘가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와요. 그 다음에 얘는 요거가 오고. 그래서 계산 양이 좀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해둘 필요도, 데이터 저장도 못해요. 얘는 어차피. 그런 식으로 가는 거가 가우스 자이달 방법인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큰 틀은 똑같아요. 연립방정식 행렬로 놓고 해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해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 임의의 수를 넣어요. 해에다가 임의의 수를 넣고 나온 결과를 다시 또 여기에 집어넣어서 돌리고 하면은 해가 수렴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해를 역행렬은 못 구해요. 여기서는 역행렬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를 구하겠다는 관점이에요. 해를 구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 해가 완전히 정확한 뭐 3분의 1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값 유리수로 착착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비슷한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더 이상 내가 봤을 때 별 의미가 없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계산을 끊고 이게 수렴한 값입니다 라고 내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예를 들자면 1m 단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쭉 계산을 반복법을 돌려보니까 해가 진동하는 게 뭐 한 1mm 단위에서 진동해요.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1m 단위로 가고 있는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법으로 그냥 해를 구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FEM에서 프로그램에서 주로 하고 있는 풀이 방법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행렬 선형 변환 얘기는 여기까지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복법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반복법을 하라고 하면은 왜 해를 구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해를 얘기를 하려니까 뭐 선형 변환도 나오고 역행렬도 나오고 행렬값도 나오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이참에 그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 셈 치고 원래 그럴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꼭 FEM이 아니더라도 다른 행렬 관련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너무 옛날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나요 같은 소리를 안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여기까지 수업을 한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